요새 재밌는 게 없냐? 그거 있잖아, 아이돌 나오는 거. 아이돌? 그것도 모르냐? 딱 보니까 아싸 상이더만. 답답하네. 내가 보면서 재미 포인트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봐.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재밌다의 권용입니다. 곰돌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예능은 킹덤2입니다. 빠밤. 곰돌이뷰 씨 혹시 그거 보셨어요? 이번에 미국의 가수 카디비가 킹덤2의 무대 중 하나를 리트위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2차 경연에서 했던 이달의 소녀 무대였죠. 그 무대 저도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최근에 킹덤2가 굉장히 핫한데 곰돌이뷰 씨가 킹덤2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 번만 소개해 주시죠. 이 퀸덤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음방 1위들 중에서 진짜 1위를 찾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4개의 공연을 진행을 하는데요. 3개의 사전 경연과 1개의 파이널 생방송 경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차는 자신의 히트곡의 무대를 보여주는 공연이고요. 2차는 상대팀의 곡을 자신의 그룹이 커버해서 부르는 커버곡 공연이고요. 3차는 2가지 무대를 보여주는데 팀을 섞어서 새로운 유닛을 결성해서 보여주는 무대가 하나 있고요.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곡을 선택을 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경연은 생방송으로 신곡을 발표하는 경연이 되는데요. 사전에 음원을 먼저 발매하고 공연을 생방송 경연 때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1등이 과연 어떤 베네핏을 얻는가를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랑은 다르게 컴백쇼를 제공해주는 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심지어 런더월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로 컴백쇼를 진행해서 더 성대하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들으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랑 킹덤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곰돌이뷰 씨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지점에서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퀸덤 프로그램이 다른 서바이벌과 다르게 3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더 재밌는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무대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2차 경연에 효린 씨 무대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원형의 물체에 매달려서 공중에서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심지어 그 훌라후프가 이달의 소녀의 달을 뜻하는 거라고 하고 그 달에서 내려온 그 효린 씨의 모습과 그 백댄서들의 모습 그리고 고담시티 같은 느낌이 캐드먼의 컨셉을 굉장히 잘 구현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무대를 보면 아이돌 공연의 무대가 아니라 스토리와 컨셉을 아주 충실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단계의 예술로의 승화라고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무대를 연말 시상식이 아니면 잘 못 봤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음악방송 무대 정도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던 거고 거의 마마 정도 되는 무대가 되어야지 이런 무대를 조금씩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퀄리티가 높은 무대뿐만 아니고 유닛 경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때는 보지 못한 새로운 조합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무대를 퀄리티 좋게 볼 수 있다는 거는 이 프로그램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GD 씨랑 태양 씨가 했던 굿보이라는 무대가 있었거든요. 마마에서. 댓글을 보면 2022년에도 보고 갑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대중들 사이에서 좋은 무대라는 게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갈구한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존에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비슷한 듯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 시리즈인데 이 전 시리즈부터 착한 서바이벌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6등을 2번 연속으로 해야지만 탈락자가 발생을 해요. 사전 경연이 3번밖에 없는 상태에서 2번을 연속으로 6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탈락이 잘 없기도 할 뿐더러 서로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기싸움을 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랬던 옛날 서바이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등수를 매기는 것은 아직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안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꼴등이라고 하면 좀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싶고 그런 곳에서 오는 서바이벌의 긴장감은 유지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경쟁심을 약간은 자극을 해서 좀 좋은 퀄리티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다른 서바이벌로 보이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기존 서바이벌이랑 좀 다르다라는 걸 저도 느꼈는데, 효린 씨가 큐시트를 선택할 때 이게 굉장히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후배들이 더 자신들이 원하는 무대를 펼칠 수 있게끔 양보하는 모습이, 각각의 그룹이 경쟁한다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선배와 후배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무대를 만들어 간다, 이런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가장 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감동의 서사가 있죠. 코로나가 되게 많이 생겼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달의 소녀가 전원 확진이 돼서 1차 경연을 치르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기권 처리가 돼서 6등이 되었는데, 그것을 딛고 2차 경연에서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약간은 저한테는 감동 포인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달의 소녀가 어떤 힘듦을 겪고 있었는가를 되게 조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를 거의 쉬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힘든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 퀸덤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각각의 그룹들의 새로운 도약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단순히 음악 프로그램으로 하나하나 무대를 즐기기보다는 전체 과정을 하나의 드라마로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는가를 보면, 옛날에 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웅의 여정의 12단계라고 해서 어떤 서사를 거쳐서 영웅이 되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뭐 해리포터, 뭐 반지의 제왕, 이런 최근의 극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일상을 살던 주인공이 어떠한 시련을 겪게 되고 그걸 극복을 해서 복귀한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퀸덤이 가지고 가는 서사를 보면 프로그램 내적이든 외적이든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고, 그걸 발판 삼아 성장하는 인물들에 쉽게 감정적으로 이입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다들 그런 스토리에 더 몰입하게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사실 좋은 점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어요? 저는 서바이벌이 이 시리즈에서 대체로 착하게 묘사되고 있긴 하나, 퀸덤에서만 유독 약간 독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수 위, 한 수 아래 평가를 하는 그 지점 때문에 그래요. 킹덤 1에서 등장했다가 킹덤 시리즈에서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킹덤 2에서는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한 수 아래로 평가한다는 건 사실 나보다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을 굉장히 부추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평가를 킹덤에서 없앴었는데 왜 하필 요번에 다시 들어왔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퀸덤이 있기 전에 2021년 8월에 했던 프로그램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사람들 사이에서 마라맛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추측컨대 이런 수우파의 성공 공식 같은 것을 퀸덤에 이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도 재밌게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대중들이 더 공감했던 부분은 이렇게 경쟁 의식을 보이는 부분보다는 뭐 리더들끼리 꽁냥꽁냥한 분위기도 많이 만들고 하나가 되어서 진행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대중들이 좋아했다고 생각을 해요. 의도하고 만들었다면 이거는 약간 엠넷의 실수가 아닌가.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다른 시즌에 비해서 러닝타임이 좀 많이 길더라고요. 킹덤 1이나 킹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분 남짓으로 구성이 됐던 것 같은데, 킹덤 2 같은 경우에는 길면 120분, 보통 한 110분에서 120분을 편성을 하는데, 무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고 무대를 보여주는 것 이외의 것들이 담기다 보니까 러닝타임이 길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긴 러닝타임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무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좀 불러일으켰다. 긴 러닝타임이 약간은 방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지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무대를 진행할 때 본방송에서 너무 많은 리액션을 중간에 넣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공연을 봐야 되고 이 퍼포먼스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리액션을 중간에 끼워 넣음으로써 퍼포먼스가 일부 지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와인드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봤던 걸 또 다시 보게 되고 들었던 걸 또 다시 듣는 과정이 한 무대에 3-4번씩 등장을 하더라고요. 심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후렴이 들어가기 직전에 되게 놀라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리와인드가 한번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후렴에 들어가면서 지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놀라워서 리와인드가 등장해요. 4분짜리 공연을 거의 6분, 7분, 8분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늘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리액션이라는 게 포인트를 짚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풀 영상을 보는 경우에는 굉장히 밋밋할 수 있는데 이 지점은 놀랄만한 지점이다라고 리액션들이 잡아주고 보는 시청자들도 누군가와 함께 즐긴다는 느낌에서 리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곰돌이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방송 때는 최대한 리액션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한 번 정도 리와인드가 나오는 정도 선에서 영상을 만들고 요즘에 유튜브에 K-팝 무대에 대한 외국인 리액션 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연진들이 리액션만 하는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용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킹덤에 대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얘기해 봤는데 그렇다면 킹덤 이거 진짜 재밌나요? 곰돌이뷰 씨가 한 줄 평 한 번만 해주시죠. 이 퀸덤을 한 줄 평 하자면 참신한 무대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장 즐기시에 참여하세요. 저희 이거 진짜 재밌다의 킹덤2 총점은 강력 추천 4점입니다. 빠밤. 지금까지 킹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킹덤에 대해서 좋았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도 같이 보면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